반갑습니다. 논문 쓰는 남자 논스남입니다. 오늘 알아볼 분석은 프로세스 매크로를 이용한 조절 효과입니다. 본래 SPSS 프로그램에서 조절 효과를 검정하려면 선형 회귀로 들어가서 다음과 같이 3단계 또는 2단계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독립변수와 조절 변수를 곱하여 생성한 상호작용항이라고 하는 변수를 마지막 단계에 투입함으로써 R제곱 변화량에 대한 유의성과 상호작용한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 즉 베타 값에 의한 유의 확률 값으로 조절 효과를 검정하게 됩니다. 반면에 프로세스 매크로를 개발한 헤이즈는 위계적 회귀 분석에서 상호작용한 변수가 투입된 마지막 단계의 결과만으로도 조절 효과를 검정할 수 있으므로 이전 단계의 결과는 생략하고 상호작용한 변수를 동시 투입한 마지막 단계의 결과만 보여줍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위계적 회귀 분석과 프로세스 매크로에서의 조절 효과 검정은 보여주는 방식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 결과값은 완전 동일합니다. 그럼 프로세스 매크로를 통해서 어떻게 조절 효과를 분석하고 어떻게 결과를 살펴봐야 하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죠. 논문 쓸 땐 논스남. 먼저 조절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변수가 필요합니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리고 조절 변수가 SPSS 데이터 보기 창에 입력되어 있어야 하고요. 저는 독립변수를 X, 조절 변수는 W, 종속 변수는 Y라고 영어로 변수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억나시죠? 8글자 이하의 영어 단어로 변수 이름을 지어야 출력 결과 창에 에러가 안 뜹니다. 그래서 저는 변수 보기 창의 레이블 칸에 변수 이름을 한글로 자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X, W, Y 세 변수 모두 평균으로 이루어진 연속형 변수입니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수가 가진 개념의 정도가 높은 겁니다. 자, 그럼 조절 변수가 연속형 변수일 때 프로세스 매크로를 활용하여 조절 효과 검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SPSS 화면 상단 분석, 회귀 분석, 프로세스로 들어가면 프로세스 매크로 창이 나타납니다. 조절 효과는 모델 넘버가 1번입니다. 따라서 1번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Confidence Intervals라는 신뢰 구간도 95로 두시고요. 조절에서 부스트랩은 사용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무시하세요. 그런 다음 오른쪽에 변수를 알맞게 넣어 봅시다. 왼쪽 베리어블 칸에서 오른쪽 Y 베리어블 칸에 종속 변수인 Y 변수를 넣어주시고 X 베리어블 칸에는 독립 변수인 X 변수, 조절 변수인 W 변수는 하단 moderate variable W 칸에 넣어주세요. 만약 통제 변수를 투입해야 한다면 covariance 칸에 통제 변수를 넣으면 됩니다. 저는 통제 변수 없이 진행할게요. 그런 다음 오른쪽 옵션을 누르면 프로세스 옵션 창이 열립니다. 왼쪽 Generate Code for Visualizing Interaction을 체크해 주세요. 이것을 체크하지 않으면 조절 효과 그래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을 보면 Mean Center for Construction of Products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평균 중심화를 어떤 변수에게 적용할 것인지 묻는 칸입니다. 평균 중심화를 안 할 거면 No Centering, 모든 변수에게 적용할 거라면 All Variables, 여기서 모든 변수는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를 말하는 겁니다. 종속 변수는 평균 중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적 변수에만 적용할 거라면 Only Continuous라고 하는 이것을 체크하면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 독립 변수 X와 조절 변수인 W 변수는 모두 평균으로 산출된 연속형 변수이기 때문에 All Variable을 선택하든 Only Continuous를 선택하든 결과는 똑같이 나타나니까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Only Continuous Variable that Define Product를 체크할게요. 그리고 Prove Interaction이라고 하는 이 상호작용한 검정은 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Conditioning Value라는 조건부 값은 -1 SD, min 플러스 1 SD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 아래 존슨 네이먼 아웃풋은 저처럼 조절 변수가 연속형 변수일 때 체크해 주시고 조절 변수가 0과 1로 코딩된 더미 변수인 경우엔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매크로는 소수점도 설정할 수 있어요. 저는 소수점 셋째 자리만 볼 겁니다. 따라서 3으로 바꿀 거고요. 그런 다음 계속 최종 확인을 누르면 출력 결과창에
조절 효과 결과가 나타납니다. 논문 쓸 땐 논스남. 프로세스 매크로를 활용한 결과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SPSS 결과와는 다른 형태의 출력 결과가 나타납니다. 표도 없고 영어와 숫자만 쭉 도출되는데요. 결과값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엑셀을 활용할 겁니다. 출력 결과창 아무 곳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후 복사를 누릅니다. 그리고 엑셀에 붙여 넣어주세요.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은 int1이라고 되어 있는 값입니다. 이 int는 인터랙션 텀이라는 int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곱한 상호작용항 변수라고 합니다. 이 int1 변수, int1 변수는 상호작용한 변수가 이 종속변수 y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의 확률 값이 유의 수준 0.05보다 작게 나타나면 조절 효과가 있는 겁니다. 만약 int1의 유의 확률 값이 0.05보다 크면 조절 효과가 없는 겁니다. 현재 결과에서는 유의 확률 값이 0.034로 나타났네요. 0.034는 0.05 미만이므로 조절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항 외에 다른 결과,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하든 유의하지 않든 조절 효과를 검정하는 결과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조절 효과의 유의성은 int라고 되어 있는 상호작용항 변수의 유의 확률로 검정하는 겁니다. 아셨죠? 만약 여러분들도 상호작용항 변수의 유의 확률 값이 영상처럼 0.05 미만으로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다음으로 조건부 효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조건부 효과란 조절 변수가 가진 정도에 따라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 즉 기울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것을 조건부 효과라고 합니다. 저는 조절 변수가 연속형 변수이므로 조건부 기준을 아까 옵션에서 -1 SD, 평균 플러스 1 SD로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조절 변수가 가진 개념의 정도가 낮음은 -1 표준 편차, 보통은 min, 높음은 플러스 1 표준 편차 값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컨디션 이펙트라고 하는 조건부 효과 값을 보면 첫 번째 줄이 -1 표준 편차에 대한 결과입니다. 즉, 조절 변수가 낮은 정도일 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유의성 여부를 나타내는 결과이고요. 바로 다음 아랫줄은 조절 변수가 보통인 정도일 때 마지막 줄은 플러스 1 SD로 조절 변수가 가진 개념이 높은 수준일 때의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기울기의 값입니다. 만약 더미 변환한 조절 변수를 넣었다면 이펙트 값에 0과 1로 된 두 개의 조건부 효과 결과가 나타났을 거예요. 그 값을 보시면 됩니다. 조절 변수의 세 가지 조건 혹은 두 가지 조건에 따른 조건부 효과 결과는 숫자로만 보는 것보다 그래프와 함께 보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도 그래프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프로세스 매크로에서 조건부 효과에 대한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결과 아래쪽을 보시면 데이터 리스트 프리라고 시작하는 셀부터 독립 변수 이름이 적혀 있는 셀까지 드래그한 후에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SPSS 프로그램 상단 파일, 새로 만들기, 명령문을 눌러 syntax라고 하는 명령문을 실행시킵니다. 이곳에 방금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 하세요. 그리고 방금 붙여넣기 한 내용을 모두 드래그합니다. 이렇게 드래그한 상태에서 위쪽에 녹색 삼각형으로 생긴 선택 실행 아이콘을 실행하면 SPSS 출력 결과 창에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논문 쓸 땐 논스남. 자, 그래프와 조건부 효과 결과를 함께 띄워놓고 보죠. 그래프의 가로축은 독립변수, 세로축은 종속변수에 대한 값입니다. 그리고 그래프 안에는 하늘색, 초록색,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색별로 동그라미를 임의로 이어보면 선이 만들어지죠. 여기서 하늘색 선은 -1 SD, 조절 변수가 가진 개념의 정도가 낮을 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인 기울기 값이 바로 조건부 효과의 첫 번째 줄의 이펙트 값 0.682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펙트는 회귀 분석에서의 비표준화 베타 값을 말합니다. 비표준화 베타 값은 회귀 분석에서 기울기를 뜻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펙트 값을 기울기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기울기 0.682에 대한 유의 확률 값은 0.000으로 유의 수준 0.05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해석해보면 조절 변수가 가진 개념의 정도가 낮으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정적 영향을 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베타 값이 양수이면서 유의하므로 조절 변수 정도가 낮으면 독립 변수가 증가할수록 종속 변수도 증가한다. 이 증가하는 기울기 베타 값은 0.682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베타 값이 예시처럼 양수가 아닌 음수로 나타나고 유의 확률 값이 유의 수준이 0.05보다 작게 나타났다면 어떤 기울기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독립 변수가 증가할수록 종속 변수는 감소하는 우하향의 기울기가 그려질 겁니다. 또 만약 베타 부호와 상관없이 유의 확률 값이 0.05보다 크게 나타났다면 어떤 기울기가 나타날까요?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기울기는 수평으로 나타날 겁니다. 즉,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독립 변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여도 종속 변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다음으로 초록색 선은 조절 변수가 보통인 두 번째 줄의 이펙트 값이며 0.842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의 확률 값은 0.000으로 유의 수준 0.05 미만으로 나타났네요. 따라서 조절 변수가 보통의 수준이면 종속 변수에 정적 영향을 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베타 값이 양수로 나타났고 유의하므로 그래프가 우상향의 기울기, 즉 독립 변수가 증가하면 종속 변수가 증가한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빨간색 선은 조건부 효과의 세 번째 줄의 값이며 이펙트, 즉 베타 값이 1.002로 나타났네요. 조절 변수의 세 가지 조건 모두 유의합니다. 따라서 독립 변수가 증가할수록 종속 변수도 증가하는 우상향의 기울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문 쓸 땐 논스남. 조절 변수의 조건부 효과에 따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기울기를 이해하셨다면 존슨 네이먼의 결과를 스스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존슨 네이먼 결과는 조절 변수의 조건부를 3단계, 낮음, 보통, 높음이 아닌 22개의 조절 변수 수준에 따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 즉 기울기를 이펙트 값과 유의 확률로 보여주었는데요.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신뢰 구간을 통한 그래프를 보여주긴 하지만 그리 흔치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조금 전까지 설명해 드린 이 세 가지 조건부에 따른 효과가 논문에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 세 구간에 따른 조건부 효과 잊지 마세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나타난 조절 변수의 조절 효과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지만 여러분들의 결과는 여러분의 연구 주제에 따라 기울기가 각기 다르게 나타났을 겁니다. 자신의 연구에서 조절 변수가 가진 개념의 정도가 낮은 경우, 보통인 경우, 높은 경우에 따라 혹은 조절 변수가 1이거나 0일 때에 따라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기울기가 어떤지, 어떤 기울기를 본인의 연구에서 강조하면서 해석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세스 매크로를 이용한 조절 효과 분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프로세스 매크로 영상은 해석 영상까지 보셔야 완전히 이해하고 논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절 효과 해석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